반갑습니다. 직접 정치 톡 시즌2 두 번째는요. 울산 북구청 천막 농성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이 오늘로 11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직접 정치톡 시청자 여러분께 올해 정말 첫 번째로 지금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렇네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그 신선한 장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구청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뭐 인사드린다는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또 우리 영시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좀 처절한 코스트코 투쟁의 마지막을 좀 제대로 의미를 담아서 장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루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농성장을 찾아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신선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럼 다행이고.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이 투쟁을, 코스트코 투쟁을 굉장히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윤종호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얼들의 연대, 우리 집행위원장님 맡고 계시죠? 예, 우리 또 첫 번째 출연인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코스트코가 입점할 때부터 당시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과 같이 코스트코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에서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남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벌써 11일째 지금 천막에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네. 여기 뭐 우리 집보다 아득하지는 않지만 뭐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외롭지 않게 지금 천막 생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첫째 날은 잠을 네. 제대로 못 주무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뭐 주무시는 거나 여기서 뭐 지내시기는 좀 어떠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환경도 바뀌고 또 기차도 지나가고 또 생각보다 누워 있으면 차 소리가 좀 네. 심하게 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제가 고향같이 생각하고 근무했던 이곳에 와서 과연 이것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될 일인가, 또 20년 넘게 또 정치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해안이 스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어디 가서라도 좀 잘 적응하는, 한마디로 뭐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싱싱하게 네. 잘 버티가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날은 못 주무셨는데 지금 또 바로 적응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죠. 또 밝은 얼굴로 주민들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농성장에 지금 이제 오후 시간에 오다 보니까 정말 손님들이 너무너무, 손님이 아시죠? 지지자들. 우리 이 천막 농성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던데, 예. 아까 조금 전에는 보니까 그렇죠. 우리 전 북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시절 때 민방위 교육 받으러 왔다가 또 이렇게 응원하러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주민들이 정말 끊임없이 오던데 도대체 이 인기의 비결은 뭡니까? 아유, 참, 뭐 농성이 약간 처절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참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못 봤던 분들, 또 제가 이렇게 구청장 재임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좀 고속도로 때문에 아파트까지 경매된다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어요. 또 물론 이렇게 뭐 평상시에도 좀 잘 알고 소통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없었던 뭐 20대 회사원이 TV 뉴스 보고 달려왔다든지, 또 남창에 계신 그 주부가 반찬 사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근무했던 우리 현대자동차에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 또 대의원 조합 간부들이 또 격려 방문도 하고, 뭐 제가 의원 시절부터 운영했던 우리 주부대학 분들, 또 동네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뭐 그리고 또 우리 금속 노동자들까지
혈수 없는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계략 아마 한 1,000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라도 이 코스트코 이 마지막 이 천막 농성이 좀 화기애애하게 웃는 얼굴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가까이서 봬도 너무나 편안하시고 진솔하신 모습에 아마 우리 또 주민들이 지지자들이 또 이렇게 자주 많이 또 찾아오시는 것 같고 또 정치인이라고 누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아마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아마 많은 주민들과 울산 시민들이 정말 찾아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코스트코 이 구상금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뭐 어떤 한 집안에 이렇게 송사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뭐 집안이 거들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송사라는 게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뭐 거의 코스트코 문제는 송사만 한 거의 8년 정도가 걸렸고 뭐 그 외에도 뭐 선거법이라든지 복직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해서 정말 많은 송사에 이렇게 좀 시달렸습니다. 특히 코스트코는 뭐 제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이 이후까지 뭐 그야말로 어딜 가거나 따라다니는 좀 이슈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걸 본다면 정말로 뭐 일반적인 그렇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했던 2010년도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몇 달 안 있어서 이렇게 코스트코 측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가 돌았고요. 건축 허가가 돌았다는 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금방 이제 이렇게 영세상인 조합에서 야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구청장실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이게 건축 허가를 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뭐 좀 내줘야 될 문제인지 영세상인들이 어렵다 하니까 이것을 반려를 해야 될 문제인지 뭐 고심 끝에 이것은 도저히 지금 우리 북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대형마트가. 특히 북구가 많죠. 그래 네. 전국에 15만 명당 한 개인데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 당시 북구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3만 6천 명당 대형마트가 한 곳이 있는 그야말로 가밀 중에서도 초가밀 지역. 이곳 울산 북구에 미국계 마트 코스트코에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완전 골목 상권 다 죽는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고요. 또 뭐 어떤 구청장이라는 책무가 뭐 허가 들어오면 도장만 찍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발렸고 또 들어왔길래 또 발렸고 또 들어왔길래 또 발렸고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또 소송전에 휘말리고 네.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9년 전에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 이게 지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대형 할인 마트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이것까지 들어서게 되면 정말 전국 평균보다 5배나 그렇죠, 가밀이어서 뭐 들어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뭐 허가해 달라고 허가해 주는 자리가 구청장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하면 반려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구청장으로서 판단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한 건데 이렇게 그렇죠 민사 소송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집행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이 이제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게 좀 전국적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끼친 건가요? 당시 2009년을 전후해서 네. 전국적으로 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SSM이 네. 확산이 되던 시절이었고 네. 또 대형마트도 당시에는 계속 확산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장기간 완강하게 이렇게 싸움을 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대형마트 또한 이제 중소상인들과 대비해서 처음에는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형마트를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면 좋아지고 네. 내 집 옆에 들어오면 내 집 값이 높아진다. 네, 이제 네. 좀 반기는 분위기에서 우리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 중에 다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변의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상인들의 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대형마트 또한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이 지금 한 달에 2번씩 대형마트 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신고제라고 해서 그냥 건축 허가만 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업 조정 제도라고 하고, 또는 사전 입점 이제 예고제라고 해서 한 달 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달 입점일이 요때다라고 하면 중소상인들이 이제 사업 조정을 신청해서 입점을 앞두고 서로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법이라든지 이제 상생법의 개정을 이제 이끌어냈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울산에서는 당시 윤정호 전 북구청장님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5개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또 시행을 하면서 중소상인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당시 대형마트와 좀 힘겹지만 싸움을 할 수 있었던데, 이제 그 큰 배경이 돼 주셨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어쨌든 그 코스트코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전에 2009년부터 네. 사실은 SSM이라고 네, 정말 네, 네. 대형 슈퍼마켓이 그렇죠. 전국적으로 네. 정말 많이 생겼었고, 네, 네. 울산에도 막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맞습니다. 상황이었고, 근데 그나마 울산 북구에서 이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딱 못 들어오게 지금 이제 건축 허가 반려하니까 전국에서는 많이 생겼는데 울산에는 아예 들어올 네. 엄두도 못 냈었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역할도 하셨고, 그 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통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법들이 관련 법들에 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게 없었는데, 네. 우리 윤정호 전 북구청장님이 또 이런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네. 법 개정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우,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예. 그 지금, 얼마 전에 예. 공무원 노조에서 네. 이 성명서를 낸 것을 보니까 네. 지금 코스트코로 인해서 북구청에서 그 코스트코 측에 지불한 손해배상금이 한 5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이제 네. 돼 있던데요. 그 공무원 노조 성명서를 보면 윤정호 전 청장님의 이 코스트코를 반려하면서 이렇게 생겨났던 네. 유통 대기업들의 확장을 막았던 네. 그 이익이 5억을 훨씬 넘는다. 네.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이게 사회적 비용이 5억이라는 손해배상이 나가긴 했지만 네. 훨씬 더 큰 사회적 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면제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사회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기재한 걸 보고 네. 아, 정말 좀 그 잘 집어서 잘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지금 국회가 지금 몇 네. 달째 공전을 하고 국회의원들 제대로 네. 그렇죠. 우리 정말 없는 사람 편에서 요즘 장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 개정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역할들을 해오신 이 우리 윤정호 전 북구청장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지금 집에서 내쫓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참 나도 네.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 이제 그 제 다음에 있는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구청장인데, 그분이 이제 뭐 전임 구청장인 윤종호가 세금을 5억씩이나 낭비했으니 당신이 물어내라 이렇게 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참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니 지금 정작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그 지주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이 지연됐다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판결로 승소를 했거든요. 뭐 그 금액이 뭐 한 3억 7천여만 원 되는데, 근데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뭐 지났는데도 저보고 돈을 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네. 북구청에도 돈을 달라 소리 안 했고.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 분들에게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공문까지 보내서 돈 찾아가라 이렇게 해놓고, 네. 그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줘놓고 저한테 세금 축냈다고 부상금 청구 소송하고 아파트 감료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또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이 네. 이제 판결 났으니까 어떤 형편이 돈을 회수해야 된다. 네. 말도 안 되게 우리 아파트 경매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주조합에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3억 6천 정도를 이제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판결은 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네요, 않았고. 그렇죠? 예. 우리 윤종호 또 전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죠, 부총장한테. 사실은.
차마 뭐 돈 달라 소리도 할 수 없었죠. 왜냐면 예,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건축 허가 낼 때 사실 민사소송한 거 자기들이 취하기로 취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차마 돈 달라 소리도 못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전직 구청장인 지금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돈 주겠다 해서 우리 세금으로 예, 정말 그렇죠. 이 세금 낭비한 사람은 전직 자유한국당 구청장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 세금으로 그 돈을 그쵸 3억 6천 갚아주고 그 돈을 지금 윤종호 구청장한테 다 내라고 하면서 아파트까지 감유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고. 아, 이거 참 진짜 웃음 나올 네, 일인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했던 이런 행정의 적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잘못된 걸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민주당 구청장이 바로 섰으면 이걸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면제해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을까요? 그래 제가 이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이 구상금을 면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구청장이 법을 어긴 것을 무시하고 시행때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그 명색이 구청의 행정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그랬다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구상금 면제해 주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뭐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많은 변호사님들, 괜찮은 변호사님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 구상금 면제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저도 사실 이 면제해달라고 하면서 우리 울산 북구청 현재 북구청장이 어떻게 하면 좀 부담을 줄여서 판단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근거를 좀 더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네. 민주당 중앙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공익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상금은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문을 민주당 울산 시당에도 보내고 북구청에도 보내고 네. 북구의회에도 보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사실 이제 행정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처리가 좀 어려울 때 늘 이렇게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근 부청장도 이 문제가 고심스러워서 그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북구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는 처리가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는 이런 법조항을 들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 의제로 처리해도 된다. 해주라, 해주지 마라. 이렇게 공문에 써있지 않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북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북구청장이 그 행정안전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처리해도 부담이 없는 일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얹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북구 주민의 1만 3천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냈어. 그래서 북구의회가 5대3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이미 가결되어서 집행부에 보냈던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해줘도 상관없다. 북구의 의결을 받았던 걸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그 위험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제가 형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우리 그동안 서명했던 2만 3천 명의 주민, 또 우리 북구 주민, 나아가서 우리 지금 어렵게 힘들게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 이분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잘못 매긴 구상금을 그냥 면제해주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충분히 단체장으로서 소신 있게 그렇죠. 이렇게 행사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준 게 사실은 많은 북구 주민들이 10,000명이 넘는 북구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 그걸 북구의회에 제출했고 북구의회 의원들이 그쵸 이거 그렇죠. 구상금 면제해주라고 땅땅땅 두들겨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구청장은 수행하면 되잖아 북구의회 그렇죠.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해버리고 네. 또 사실은 북구라는 게 그죠 북구청이라는 거는 행정안전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 따라 하는데 네. 거기에 문의해봤더니 거기도 해줘도 된다라고 사실은 이제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왜 자주 그 우리 네. 을들의 연대에서 면담 갔는데 왜 안 해준다고 합니까? 예.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이동건 북구청장님을 한 7차례 네. 면담을 했습니다. 윤정호 전 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뵌 적도 네. 있고 저희 을들의 연대 대표님들하고 가서 뵀는데 첫 번째 면담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일단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된다. 네. 법적으로 해결할 해법이 있다면 네.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저희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네. 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네. 지방의회의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네. 조항을 찾았고 네. 그래서 저희도 이동건 북구청장님이 제2의 윤종호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고 네. 또 이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오기를 저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고 청장님도 다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다 하고 해서 법적 근거를 찾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청원을 받아서 북구의회 주민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가 청장을 만날 이유도 없었죠. 당연히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작년 연말까지 만나서 작년 12월에 북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북구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제2 결정을 할지 네. 아니면 수용 결정을 할지 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네. 할 것이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자문받았던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2차례 정도 더 청장님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도 걱정을 하고 그 최종 결정이 나기 전날까지도 저희를 만났었어요. 네. 그때까지 되게 고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심했던 가장 큰 내용은 혹시나 이 구상금 면제에 반대하는 뭐 정치 집단이 됐든 아니면 네. 주민이 됐든 여기서 본인에게 고소를 하면 어떡하냐. 네. 본인이 고소한다면 자기 또한 송사에 휘말리면 네. 똑같이 이제 네. 자기가 면제해준 그 금액만큼 네. 자기한테 손해배상이 청구하면 내가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 공무원들 공문을 보면 그 담당 공무원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공무원들도 다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1%의 가능성이라도 네. 소송에 휘말린다면 네. 본인은 이제 면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이제 돌아서 보니까 면담 첫 번째 면담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어떤 해법을 들고 가도 어쨌든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문을 구해 봤었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현재 이동건 북구청장님이 면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위법사항이 되느냐는 거고 자유한국당 성명서 내용을 놓고 보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관련된 그 북구의회 의원, 북구청장을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가를 이야기를 드려보면 북구의회에서 5대3으로 가결을 시킬 때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기명 투표에서 5대3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누가 찍은 건지 어떻게 알고 북구의회에 책임을 묻냐는 거죠. 물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고 정 북구청장님이 북구청 공무원들이 다치는 걸 걱정하신다면 예전에 윤종호 전 청장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 이름 빼고 청장님 정결로 하면 거기 이름이 올라갈 공무원이 없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도 보호되는 거고. 그리고 윤종호, 그러니까 지금 이동건 청장님의 안위 문제 관련, 송사 문제 관련해서도 북구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법에 그 지방의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설사 간다 하더라도 패소하지 않는다, 승소한다. 누구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사 자체가 싫으신가 봐요. 예. 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제가 봐도 사실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 북구의회에 난 자세히 독수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그분들이 이제 어렵사리 했던 주민청원이 받아들여졌던 것을 고심 끝에 이렇게 의결을 내려서 우리 울산 북구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보낼 때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투표까지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터무니없는 그 의견으로 이걸 뭐 거부를 했는데 아니 북구의회가 정말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네, 아니 북구의회가 의결했는데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거부하면 북구청을 상대로 정말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냐? 어? 이거야말로 우리 지금 북구 예, 의원님들 너무 정자르신 분들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따져야 되는데 네. 구청장이 거부하는 순간부터 바로 입 딱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이 울산의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 제가 뭐 전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책임 하에 또 그래도 북구 의원들이랑 또 이렇게 구청장이랑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다. 정말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그야말로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예. 저도 관련 조금 더 네.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원서 겸 아니면 이 저희도 주민 청원 받을 때 각계 인사분들한테 같이 청원 서명을 같이 받았었는데요. 네. 유독 울산 북구만 빼면 네. 모든 민주당 인사분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네. 남구 지역위원장도 네. 함께 네. 하겠다. 네. 심지어 이제 중구 쪽에 계시는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네. 당연히 네. 면제를 받아야지. 네.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유독 북구에만 들어오면 또 국회의원분들 중에도 중앙당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네. 지역 단체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해결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울산 지역 북구 국회의원 울산 북구 청장 그리고 울산 북구의 의원님들만 네. 굉장히 곤란해 하시고 자세가 굉장히 이거를 처리하면 무슨 굉장한 나쁜 일이 있을 것처럼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협조를 구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참 묘하다. 어떻게 울산 북구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뭐 덧붙여 이야기하자면은 내한테 온 폭탄을 네. 다음 부임 청장한테 돌려서 그 양반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폭탄은 폭탄이 아니라 그냥 안전 장치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 그냥 처리하고 나면은 터지지 않는 폭탄입니다. 그걸 우려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국회에서 많은 것들을 의결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행정부가 처벌받은 적 있나요? 전국에 뭐 23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의회가 수많은 안건을 의결합니다. 뭐 계류한다고 오만 것들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부가 처벌받은 적 있나요? 우리 북구 의회만 한다 치더라도 벌써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부가 뭐 탈인한 적 있나요? 이것은 그야말로 기후 중에 기후, 일어날 확률이 0.001%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안 해주기 위한 명분밖에 안 되는 거지. 참 그래서 야 정말로 그 땡깡을 써도 해대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천막 깔고 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천막 치고 여기서 농성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친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 9년 전에 그 반려하실 때 공무원 다친 공무원 있습니까? 한 없지 명도 않습니까? 없고요. 네, 한 명도 자, 없잖아요.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이제 네. 그 어떤 뭐 소신 정치를 했건 어떻게 했건 자 계속 발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원직이 아니 구청장직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동근 청장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반려의 그 부담이 100이었다면 지금 이동근 청장 이걸 처리하는 거는 1도 안 되는 문제예요. 주변에 그런 어떤 시근장치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좀 안전하게 처리해도 지금 어찌 보면 좀 칭찬받고 드디어 이제 고스톱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또 어떤 소상공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어떤 이런 지금 제가 천막을 농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주민 갈등으로 비춰주는 수 충분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아픔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 힘으로 또 당선된 울산 북구청장님 뭐 결단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주민 화합 이루어내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 행세 상인들 골목 상권을 무너져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좀 결단 좀 해주세요. 집이 2차 경매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거의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네. 저는 뭐 또 노동운동 10여 년, 또 정치운동 또 20년 넘게까지 뭐 이런 또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뭐 자세가 사실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은 또 뭐 저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집에 평생 살림만 하고 애 키우는 우리 집사람 뭐 이야기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진짜 깜짝 놀라죠. 야, 우리 아이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어머님 참 제대로 못 먹이고 키워서 좀 내가 키도 좀 작다고 그런 걱정하셨던 엄마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사실 늘 이렇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언직도 날아가고 경미까지 된다 하니까네 정말 화병 났어요 진짜로. 사실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제가 30년 활동했던 좀 해안도 좀 들고요. 실제로 지금 27일, 6월 27일, 2주밖에 안 남았네요. 경매되면 사실 큰일입니다. 내보고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야, 뭐 어떻게 그냥 잘 되겠지 이야기는 했지만, 평생 모은 게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이거 날아가면 안 되죠. 좀 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어려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집 없이 쫓겨난다.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인 거잖아요. 이거 막아내려고 지금 천막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계신 분들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셨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힘 모아서 좀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되었으면 좀 하는 마음입니다. 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마 또 실제로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이 9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송사가 있었나 싶고 또 이렇게 집까지 경매를 당하나 이건 정말 너무한다라고 지금 이제 마음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청장님도 사실은 이제 그런 주민들의 힘으로 사실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 또 뭐 구청장님이나 또 지역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도 고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좀 빨리 이 구상금 면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구청장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뭐 법적으로 이렇게 뭐 건축 허가 들어오면 다 무조건 허가 내 달라 할 때 허가 내주고 법대로만 하고 그러면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렇게 뭐 투표할 필요 있습니까? 구청장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법 밖에서 이렇게 도와달라 하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구청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예, 뭐 제가 2010년도부터 4년간 참 재임을 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고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물론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행사 쫓아다녀야 하고 정말 주말 없이 뭐 24시간을 뭐 48시간으로 쪼개도 모자랄 만큼 그랬었는데요. 뭐 그러다가 뭐 사실 뇌출혈까지 와가지고 참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었지만 참 코스트코 문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자리 어렵구나. 진보 정치를 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지키겠다는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구청장의 자리가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자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필요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누구나 소외됨 없이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게 행정인데 그들을 벼랑으로 모는 정책을 허가를 그냥 뚝뚝 해주는 게 과연 구청장이라는 자리인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 울산 북구가 좀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웃 간에 정 나누면서 좀 문화적으로 조금 풍족하고 또 일자리에 있어서도 너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지 않고 또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좀 그런 소득들이 좀 지역에서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상인들도 좀 대형마트에 치이지 않고 또 우리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또 우리 점주들이 갑질 당하지 않고 좀 더불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울산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하면 울산 전체가 또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거기 더 나아간다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좀 땀 흘리라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그죠? 좀 정의가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또 정치를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지금도 이렇게 번호표 뽑아서 지금 우리 윤종호 전 구청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말 어렵네. 이런 정치인 한 명 있다는 게 정말 저도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런 정치인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또 북구 주민들이 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을들의 연대도 정말 이게 마음이 무겁겠어요. 예, 9년 전에 이 코스트코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면서 또 이제 같이 책임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힘드신데 지금 앞으로 좀 다들 자책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덜 부탁을 드릴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올 줄 모르고 네. 또 청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실 때 어쨌든 감사한 마음만 있었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10여 년간 지켜보면서 일단 형사소송 때도 저희가 같이 재판정에 같이 가서 응원해 드리고 또 민사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보면서 많은 상인분들이 지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나서려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6월 19일에는 북구청 앞에서 이제 울산 상인대회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상인 단체들도 일이 있으면 이제 단체장님들 울산 같은 구청장님들을 만나뵈러 가지게 되는데 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만나기 힘든 청장님들이 계시고 약속만 잡히면 언제라도 이제 이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청장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언제라도 그러니까 뭐 오늘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못 보지만 다음 날 뭐 이틀 뒤라도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좀 나눌 수 있었던 이제 윤종호 전 청장님이셨고 저희가 상인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김해에서도 코스트코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전남 순천에서도 코스트코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었고요.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코스트코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소신을 지켰던 행정, 이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자 했던 이 소신 행정이 법으로부터는 외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아야만 다음에 또 이러한 억울한 사연, 이 법으로도 지금 구제를 못 받는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있을 때 솔직히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후 이제 좋은 선례가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예를 들어서 윤정호 전 청장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김해 시장님이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남 시장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근데 나라의 방패막이가 되고 구제 방안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건데, 이 문제가 구상금을 개인 집을 경매에 붙여서 생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서겠느냐. 울산에 봐라. 울산 사례를 보면 이제 청장님은 나서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나서시면 안 됩니다 하면 다 꼬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고요. 그래서 정말 소신 행정이 정말 이렇게 지역 사회로부터 또는 그 당사자들로부터 이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만 다음 또 다시 이런 그 결심의 자리에 서 있는 단체장님들이 올바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상인들도 이 미안한 마음 꼭 갚을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윤정호 전 구청장님,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각별하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농성은 또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아이고, 뭐 농성이야. 네. 이 문제 바로 해결하겠다 이러면은 뭐 오늘이라도 네. 좀 적고 저도 이렇게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자고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제가 11일째 이런 농성을 하고 있다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뭐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뭐 그간에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즉 정치권은 또 물론이고 진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부터 뭐 주부들, 뭐 각종 단체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것들이 좀 헛되지 않도록 뭐 이래 가정은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뭐 그 또한 어려움을 이렇게 다 극복하고 성실함이라는 게 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무리 수순인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의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또 누구의 생각을 또 고착화되어 있는 걸 바꾼다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행정의 기관의 장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행정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또 시민들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그렇게 가는 어떤 전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윤정호 전 북구청장님이 농성을 하고 있는 이곳 북구청 청막 농성장에서 직접 정치톡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솔한 얘기, 정말 이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쉽게 진솔한 얘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당 울산시당과 민주당 이동건 북구청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 민중당이 기자회견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동건 구청장이 결심하고 경매를 철회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코스트코 문제가 막바지에 왔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골목상권이 지켜져서 그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동건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동건 북구청장에게 선처를 해달라거나 시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상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 정당한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리해달라는 것입니다.